안녕하세요, 배가수준입니다. 요즘 라스베가스 날씨가 너무 풀렸어요. 봄이 다가오는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여행 갈 예정인데 가면 골프 한번 쳐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골프 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솔직히 아직 100도리밖에 안 되는 제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골프나우 기준으로 가격대별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근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코스를 가서 쳐봤거든요. 그래서 코스들별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오늘 베가스에 골프장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파 기준으로 해서 72나 71 정도가 안 되는 곳들은 일단 뺐어요. 지난 1년간 비수기든 성수기든 전반적으로 골프나우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들. 자, 골프나우 기준으로 조금 저렴한 골프장 라인업이 첫 번째로는 라스베가스 내셔널입니다. 라스베가스 내셔널, 그 다음에 와일드 홀스, 더 레가시, 스탈리온 마운틴, 페인티드 데저트,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골프 클럽, 데저트 파인스, 그 다음에 더 클럽의 선라이즈, 그리고 알리안테, 마지막으로는 엔젤스 파크. 네, 엔젤스 파크까지. 많이들 베가스에 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코스고, 이 중에 몇 개는 상태가 되게 좋은데, 근데 왜 저렴한 라인에 넣어놨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여기 있는 골프장 중에 대부분의 골프장이 다 쳐봤는데, 몇몇 골프장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이제 단 좀 오래됐다는 이유로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 좀 측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지금 이 라인업 중에서는 몇 개 정도는 시간대만 맞으면 무조건 꼭 가서 치는 데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라스베가스 내셔널, 이제 데저트 파인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엔젤스 파크입니다. 이 세 개 코스는 솔직히 코스 상태도 좀 되게 괜찮고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윈호텔 조금 뒤쪽 스트립 쪽에 있어요. 스트립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스트립에서 한 5분,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그 뒤에 쪽에 있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시면 이 스트립을 조금 뷰로다가 보실 수 있어요. 또 그린 상태라든지 페어웨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되게 잘 되어 있고, 저는 그쪽에 한 3번, 4번 정도 가서 쳐봤는데, 갈 때마다 되게 그린, 페어웨이 상태도 너무 좋고, 잔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언제나 시간이 있으면.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골프장이라서 여기 티타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태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페인티드 데저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옛날에는 고급 코스였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드는, 그린 상태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린 상태도 되게 좋고 페어웨이도 되게 잘 돼 있고, 단 그 첫 번째 홀이 그 길가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약간 진짜 잘못 쳐가지고 옆에 그 길로다 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차가 한번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거기 조금 제가 쫄리거든요. 1번 홀이 조금 쫄리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홀들은 다 너무 좋습니다. 상태인데, 여기는 비교적 티타임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가격대도 좀 저렴한 라인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페어웨이가 되게 좁아요. 페어웨이는 되게 좁고, 좌우에 그 해저드가 이렇게 흙이 옆으로 올라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쪽을 맞았을 경우에는 공이 글러 내려와서 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어요. 생각보다 공을 되게 많이 안 잊어먹는 코스고, 저처럼 처음 시작한 백돌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코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젤스 파크인데, 엔젤스 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집이 없어요. 여기는 정말 골프장만 딱 있는 데거든요. 18홀 2개 있고 9홀도 따로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군데 쳐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연습장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야외 연습장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린도 되게 빠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왜 이렇게 저렴하지 싶을 정도로다가 되게 좀 괜찮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들이 되게 유명한 TPC 골프장들이랑 그 근처에 딱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서 치면은 가격도 저렴한데 약간 TPC 같은 데서 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런 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대에서 그 정도 골프장이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엔젤스 파크. 그리고 아침 일찍 가시면 18홀 도시고 36홀 돌고, 그리고 그 옆에 9홀은 밤늦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해서 9홀 한 번 더 도시고, 촬영만 되신다면 얼마야? 36에 9홀이면 45홀? 돌 수 있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전 아직 안 해봤는데, 그 외에 나머지 코스들은 살짝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더 클럽의 선라이즈, 더 클럽의 선라이즈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쳤었고, 여기 제가 예전에 저 골프 좋아하는 제 아는 동생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가서 제가 저렴한 골프장으로 시티에 있는 골프장 나무가 좀 하나도 없네요.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데인데, 그 친구랑 또 해서 한번 갔었거든요. 최근에 슬라이스가 좀 나거나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페이드 나거나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한테 놔주셔야 돼요. 오른쪽 근처에 떨어지면 그냥 다 굴러떨어져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거기는 페어웨이가 잔디가 다 죽어 있어서 대부분 다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저렴한 라인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몇 군데는 좀 페인트 칠을 해놓은 데가 좀 많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저렴하지만 상태가 좋은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골프나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에 있는 라인업의 골프장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비어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로요, 시에나, 팜밸리, 로드렌치, 카이메라, 그 다음에 파이유트 골프클럽입니다. 저는 요 중간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이라 그러면 리비어라든지 아니면 팜밸리, 파이윳 한 요 정도. 요 세 군데 같은 경우는 티타임 있으면 무조건 잡는 곳 중에 하나예요. 집 근처에 있어서 솔직히 파이윳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집에 제일 가까워서 파이윳을 제일 좋아하는데, 살짝 베가스에서는 조금 가장 외곽에 빠져 있기는 해요. 그래도 파이윳 같은 경우는 코스가 이제 제일 어려운 울프 코스도 있고, 선 코스 있고, 스노우 코스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16코스씩 해가지고 18홀씩 해가지고 세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울프 코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린들이 다 그 포대 그린이에요. 포대 그린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잘못 올리면 옆으로 다 굴러 떨어지는. 그리고 여기는 그린이 되게 빨라서, 그리고 또 바람이 조금 많이 불거든요. 근데 바람이 조금 부는 날 치시면 그린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람 부는 날 치시기에는 울프보다는 차라리 스노우나 선 코스가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프 코스를 가장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그 다음에 선. 그렇다고 다른 코스가 쉬운 건 아니고, 여기는 잔디가 자연 잔디라 페어웨이가 되게 좋아요. 페어웨이가 진짜 실크로 된 페어웨이고, 그린도 상당히 빠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치시는 분이 가시면 거기서 그린 퍼팅 하실 때 조금 살짝 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은 이제 리비어에 있는 코스인데, 리비어에는 코스가 이제 렉싱턴이 있고 콩코드가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콩코드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게, 콩코드가 약간 다 이렇게 왼쪽이 언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시면 보통 다 페어웨이로 들어오는, 콩코드에 가시면 성적이 조금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고, 대부분 다들 왼쪽으로 때려서 그린으로 떨어뜨리는 곳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콩코드 좋아합니다. 첫 번째 홀부터 다이나믹해요.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로 더 공을 때려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언덕 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공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 첫 번째 가시면 콩코드 1번 코스부터 오 마이 갓 날리시는데, 그 옆에 렉싱턴 코스 역시도 상당히 재밌어요. 두 개로 따지면 렉싱턴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거기가 조금 더 페어웨이도 좁고, 뭔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 거기는 이제 평지도 있고 어펜 힐도 있고, 둘 다 산악 지역에 있는 곳이라 좀 이렇게 힐을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이런 게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두 코스 다 좋아합니다. 저는 리비어 상당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아로요라든지 로드렌치라든지 시에나라든지 그리고 팜밸리라든지, 이 네 군데 다 솔직히 로컬에 있는 분들이 썸머린 지역에서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 코스이고 제일 많이 치시는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코스는 저는 팜밸리랑 로드렌치를 조금 그 중에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로드렌치 같은 경우는 조금 아기자기하게 코스가 좀 재밌게 돼 있어요. 팜밸리 같은 경우도 잔디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린도 살짝 조금 빠른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구 썸머린 지역에 있어서 썸머린에 있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팜밸리 같은 경우가 조금 잘 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 오세요. 코스가 조금 더 좀 더 재미있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좀 상위 제일 비싼 골프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베어스 베스트, 그 다음에 리오세코, 그 다음에 TPC 라스베가스, 그 다음 저 멀리 있는 더 리플렉션 베이, 마지막으로는 발리 하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발리 하이 빼고는 나머지 코스는 제가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쳐본 데는 아무래도 베어스 베스트고,
베어스 베스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코스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베어 베스트는 첫 번째 홀에 제가 거의 공을 매번 첫 번째 드라이버 샷을 잊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가 약간 왼쪽이 이제 그 물 옆으로 치는 건데 코스가 약간 왼쪽으로 휘거든요. 근데 이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좀 좁은 편이고 중간 정도에만 떨어져도 굴러서 왼쪽 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언덕 쪽으로 쳐야 되는데 조금 페이드로 딱 들어가면 다행인데 많이 나버리면 보통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일본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리오세코랑 TPC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쳐봤어요. 딱 한 번씩 쳐봤는데, 리오세코도 그 리비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언덕에 이제 코스들이 좀 많은 편이고, 거기도 뭐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친다든지 약간 그런 뭐 좀 다이나믹한 재밌는 코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비싸서 가격대만 조금 싸면은 좀 자주 가치고 싶은데 안타깝게 한 번밖에 못 쳐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코스 중에 하나고, TPC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가격대가 비싸요. 맨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딱 한 번 가서 쳐봤는데 잔디 진짜 좋더라고요. 잔디 상태도 되게 좋고, 그때가 조금 겨울 초반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좌우 잔디들이 상당히 뭐 수북이 자라 있었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빠지니까 좀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옆에 러프가 조금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베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와이프랑 한여름에 진짜 많이 가서 쳤어요. 여름 동안 가격이 되게 싸게 나온 구간이 많아서 평상시에는 진짜 되게 저렴하게 많이 쳤었거든요.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가격이 조금 괜찮게 나와서 와이프랑 가서 많이 쳐봤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예. 첫 번째 홀부터 뭐 이쪽에 강을 건너서 저쪽에 또 너머에 올려야 돼. 그냥 막 물길을 한 두세 번씩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산 다 돌고 내려오면 이제 랭 라스베가스 그 옆에서 또 치거든요. 그 물 옆에서 또 날리는 샷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쪽도 나름 산악 지역에서 산으로 치는 것도 파5 좀 긴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언덕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파5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들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발리하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절대 내리지 않아요. 항상 약간 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긴 약간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데라서 그런지 조금 로컬한테 주는 뭐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항상 높은 가격으로 측정돼 있어서 아쉽지만 아직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이제 만델라베이 호텔 그 옆에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골프를 치면 스트립이 쫙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데서 날리는 걸로 조금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같이 치려면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막가 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멤버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여기도 이제 뭐 못 들어가는 곳이죠. 솔직히 멤버십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드래곤 리지가 있고요. 드래곤 리지 컨트리 클럽이 있고, 서든 하일랜드 골프 클럽, 그 다음에 스페니시 트레일, 캐니언 게이트, TPC, 썸머린, 그 다음에 더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곳들은 솔직히 멤버십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다 못 가봤어요. 아직은 못 가봤는데, 아까 TPC 썸머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진짜 그 PGA 선수들이 와서 연습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TPC 멤버가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TPC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오픈 투 퍼블릭을 해서 조금 돈을 더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TPC 썸머린은 멤버십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곳들도 솔직히 멤버십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치려고 그러는데 뭐 자리가 났는데 같이 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을 최대한 조정하고 빼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넘사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스베가스에 넘사벽 골프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호텔에서 운영하는 약간 그런 곳들인데, 첫 번째로는 섀도우 크릭, 섀도우 크릭이 있고, 두 번째로 위노텔 골프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저쪽에 있는 카스카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가보기는 세 군데 다 가봤어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레슨 한 2달 정도 했을 때 그때 제 머리를 위노텔에서 올렸거든요. 3번 홀, 4번 홀 정도 됐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만 치고. 그래서 그때는 주위 뭐 환경, 배경 뭐 이런 거 구경 못하고, 뭐 제 거의 첫 번째로 가본 골프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너무 골프를 모를 때 가서 너무 아쉽고요. 하여간 제가 머리를 위노텔에서 올렸고, 두 번째로 카스카다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분 중에 저희를 한번 데리고 가주신 적이 있어요. 저랑 그 예전에 정프로랑 저희가 같이 따라가서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때 막 너무 바쁘고 그러면서 약간 타이밍이 지나가면 조금 길어져서 영상을 업데이트 못했는데 산악 지역인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관리 되게 잘 되어 있는 산악 지역의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프로랑 말도 안 되는 핸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져서 그 수건으로 물사대기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크릭 같은 경우는 LPGA 할 적에 저희가 그 갤러리로 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18홀을 전부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그때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몇 개월 정도 돌았는데 여기도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골프장만 딱 있거든요. 약간 공장지대 같은데 골프장만 딱 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세상이에요. 약간 막 버드나무 엄청 많고 나무 정말 잘 돼 있고 와 자연이 진짜 그런 데가 없구나. 이게 뭐 기회만 된다면 저 역시도 뭐 그런 데서 언제든지 골프를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치라 그러면 그냥 부담스러워서 못 쳤으니 지금은 따라가서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여튼간 뭐 넘사벽이죠. 라스베가스에서 일단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뭐 빠뜨린 게 한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데는 아직은 제가 뭐 못 가본 데고 일단 제 기준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골프장들은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골프장을 제가 몇 개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골프장들은 솔직히 라스베가스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같이 끼지는 않고 조금 빼놨는데 첫 번째로 라스베가스 이제 스트립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저기 볼더시티에 있는 볼더 크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9홀 3개로 되어 있고 27홀이고요. 18홀 돌고 9홀 더 도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잔디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경기 같은 것도 가끔 하고 약간 그 정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뭐 뜨거울 때 한여름에 이럴 때 가서 쳐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나름 되게 재밌었고 너무 더울 때 가서 치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상당히 재밌게 쳤던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라스베가스 여기도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페럼프라는 마을에 있는 마운틴 폴스라는 골프장입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그 하루 나들이 가기 좋은 골프장이라는 코스로다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안에 골프 코스에 그 음식도 되게 잘 나오고 저렴하게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조금 돌아가지고 뭐 스파까지 하고 오면 그렇게 조금 괜찮은 코스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이 저가의 골프장이랑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시니어 타운 안에 있는 골프장이라서 그 동네에 비해 상당히 깨끗하고 잔디 상태도 되게 좋고 거기도 역시 천연 잔디로 되어 있어서 따로 뭐 씨 뿌리는 시딩 타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가서 치실 수 있는 상태에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프린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15번의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아울렛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인데 전 여기 작년 여름에 제가 한번 딱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 그 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잔디랑 페어웨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곰팡이로 뒤덮여가지고 거의 그린은 다 사막화 돼가지고 완전 흙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인당 30불인가를 잡고 갔었는데 거기 그 프로샵에서 그러더라고.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니네 치고 싶으면 뭐 한 17불, 18불까지 깎아준대요. 치고 싶으면 치고 아니면 그냥 환불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18불씩 내고 쳤거든요. 일단 코스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코스 자체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일단 그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린에 올리고 나면 퍼팅을 넣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많이 잔디들이 올라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역시 뭐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잔디가 좀 좋아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고 제가 아는 지인 형님이 요즘에 잔디 되게 괜찮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베가스에서 약 한 50분 정도,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골프장인데 이제 카이오리 스프링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코요테 스프링이죠. 코요테 스프링 한국 발음으로 하면 그 카이오리 스프링이라는 골프장인데 친한 형님이랑 가서 쳐봤어요. 가서 쳐봤는데 일단은 베가스에서 진짜 사막으로 들어가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적인 면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잔디랑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그 시설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골프장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한 번 가시고 나면 두 번 안 가시려고 그러는 약간 그런 골프장이에요. 일단은 그냥 뭐 코스가 쉽지 않고요. 첫 번째로 어렵고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고 플러스 너무 멀어요. 가실 때는 50분씩 걸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가셨던 분들이 한 번 쳐봤으니까 됐다 약간 이 정도인데, 제가 보는 그 미국 골프 사이트라든지 미국 채널 이런 데서는 미국 이 라스베가스에 골프 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골프 중에 하나거든요. 뭐 개인 취향인 거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장 마지막 골프장은 이게 솔직히 라스베가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머스킷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가셔야 돼요. 여기가 약간 시니어 타운이에요. 예전에 제가 비디오로도 남겼던 우리 그 시골 뷔페, 그거 찍었던 동네가 바로 여기고, 거기에 가시면 카지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지노도 상당히 많이 있고, 골프 여행 상품 패키지로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골프장이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가보진 못했어요. 다 가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정말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데 바로 울프 크랙이라는 골프장입니다. 솔직히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골프장이라고 그러고 뭐 투어 상품으로 해서 많이 가시는데, 라스베가스 골프장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멀어요. 1시간 반인데 이게 산악 지역인데 정말 다이나믹해요. 정말 무슨 아프리카 같은 사막 같은 데서 치는 것 같은 느낌? 모든 코스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전기 카트가 올라갈 수 없는 경사들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가솔린으로 되어 있는 카트를 타실 수 있습니다. 따닥따닥따닥 하고 가는 그런 카트를 타고 가시고, 그거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사를. 뭐 그 정도로 그 코스 자체가 막 길이 막 이래요. 브레이크 밟아도 막 끼끼끼끼끼끼 그러고 서요. 제가 예전에 그 정프로랑 같이 한번 갔던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 한번 영상 보시면 정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조금 구미가 당겨지는 약간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조금 가격대가 높아요. 가격대가 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여름에 그때 잠깐 동안 되게 저렴하게 나왔을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인당 99불인가 이렇게 쳤는데, 요즘 보통 나오는 티타임이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싸게 쳤던 것 같는데, 뭐 골프장 상태 정말 좋았고, 한 번 정도는 한번 쳐보면 어떨까. 골프 다이제스트든가 그 미국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국 내에서 쳐보고 싶은 탑10, 꼭 가보고 싶은 골프장 탑10 안에 들었던 그런 골프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다. 그때도 골프를 지금보다는 조금 못 칠 때였으니까 그때 갔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좀 낫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가서 조금 재밌게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는 지인 형님이랑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티타임이 조금 100불대로만 내려오면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 계속 200불대를 고집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이제 조금 싸질 거예요. 한 6, 7, 8월 이때쯤 되면 조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 골프장이면 제가 보기에 베가스에 있는 골프장 대부분의 골프장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저 같은 백돌이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재밌으면 아마 대부분의 백돌이 분들도 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여행하시면서 뭐 게임만 하지 마시고 골프도 한 게임 치시고, 뭐 근처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잖아요. 뭐 골프 가방까지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한번 쳐보고 그러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베가스 주니 골프장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